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0.1도, 낮에도 찬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올겨울 이른 추위가 예상되면서 쪽방촌과 노숙인 보호 대책도 보름 이상 앞당겨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을 더 춥게 만드는 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11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 동남권에서는 강남과 서초, 강동구가 도서관 유치를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의 많은 부분이 CCTV 설치와 동청사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어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머리를 맞댄 보육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교사 1인당 지나치게 많은 아이수와 잘못된 훈육법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명동 YMCA 회관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동남권과 동북권 등 권역별로 시립도서관 5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서울시의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동남권에 해당되는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화 일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례신도시의 문화 일부지입니다. 연면적 5,590제곱미터로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부지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부지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 성인 남성 키높이만큼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도서관과 체육관 등 각종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큽니다. 실질적으로 뭐 체육관이라든가 그 시나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이것도 몰라. 이런 가운데 송파구가 문화 일부지의 서울시립도서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동남권과 동북권 등 5개 권역별로 시립도서관을 각각 1개씩 추가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벌였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화 일부지를 신청했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만큼 문화 일부지에 대한 막대한 예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저는 이제 신청을 한 거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저희는 이제 문화 일부지를 신청한 거죠. 해야죠. 아니 저희가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서울시립도서관 유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23개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서울 도서관에 앞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대상 부지가 넓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잉여 공간에 연계시설이나 전시, 체험 공간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권인 송파구와 유치 경쟁을 펼칠 자치구는 강남과 서초 그리고 강동구. 앞으로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권역별 5곳의 최종 부지를 연내 선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최근 아이들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지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논란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등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에서는 8,53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고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통학버스에는 운전자가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안심벨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안전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책임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꼭 받고 나가야만 해. 이거는 아주 쉽고 돈도 안 들고 어른들에게 편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전해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점검하고 아이들이 다칠 게 있을까,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교통안전과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 1명당 평균 20명의 아이를 담당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일의 과부하를 유발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또 아동학대 논란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오해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둘 사이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는 옆에 보거나 그렇게 한 분은 그렇지 않게 또 보여요. 아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CCTV 장면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 외적으로 그 선생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 조사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정 내 적절치 못한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한편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웠던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급식 관련돼서 잘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집에서는 미처 제가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장 실천을 좀 해야겠다. 이 밖에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 사고에 대한 전달 체계 마련과 어린이집 공개 수업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성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선도 자치구라 불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 현황입니다. 구단위 사업 20개, 동단위 사업 75개가 진행됐고 모두 1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 1동. 주민센터 온수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5천만 원, 또 주민센터 에어컨과 창문을 바꾸는데 1,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동청사 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월곡 1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센서 등을 바꾸는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용 CCTV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CCTV 설치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진행된 75개 동단위 사업 중 15가지가 CCTV 설치 사업. 내년 역시 70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CCTV 설치입니다. 성북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왔는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까지 CCTV를 설치하는 데 써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CCTV 설치뿐만이 아니라 홍보랑 교육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 거고, 그랬을 때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나오냐. 1단계는 이건 거고요. 교육 이후에는 실제 사업 내용을 받거든요. 혹시 지역 문화가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사실 사업으로 올라와줘야 되는 거고요. CCTV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자 성북구는 2년 전부터 주민참여 예산에서 CCTV 사업은 제외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수과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총수과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보자라고 이제 신청을 하신 게 의외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저기 조율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번 같은 사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성북마을살이 연구의 홍수만 대표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민들 이름 빌려가지고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회의 그런 것들은 주민들은 제안을 했는데 그걸 충분히 이제 토론이나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형식에 맞춰서 딱 한 번에 회의로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 공무원 참여 예산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북구청 관계자 역시 동단